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환경부가 폐암 사망자 1명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13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더 추가로 인정됐다는 속보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분과 팩트 정리해보는 순서가 마련돼 있죠.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늘도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새만금 얘기를 해볼 텐데 엊그저께 발표된 그 예산안에 이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 정치권도 시끄럽고 지역 사회도 좀 시끄러운데 일단 뭐 사실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8월 29일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각 부처가 이제 반영을 하는 그 이제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 10개 사업을 부처가 이제 반영하는 거는 6,026억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심사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게 정부안이 확정이 되거든요. 최종 반영된 예산은 1,47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반영액이 위에 거 파란색인데 내년도를 봐야 되는 거죠. 2024년. 그렇죠. 그런데 그게 1,479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22%니까 거의 5분의 4가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147억 원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 지역에서는 이거는 잼버리와 관련돼서 지금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아니다. 깎아야 되니까 깎은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깎였는데 그 깎인 내용들을 좀 본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공항이 이제 많이 깎였고요. 공항 같은 경우에는 580억 원이 원래 이제 책정됐었는데 이게 66억 원으로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세 번째를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요게 이제 가장 규모가 컸는데 1,191억 원이었는데 이게 334억 원으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됐네요. 그리고 새만금의 그 내부에서 지역 간 연결 도로가 있어요. 내부 도로죠. 요것도 537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사실상 이거는 뭐 거의 예산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항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깎였죠. 1,677억 원인데 438억 원으로 한 4분의 1 정도로 이제 깎였습니다. 저렇게만 보면 정말 대폭 깎여서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법해 보이긴 하는데 물론 뭐 저게 오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 차별 아니냐 또 이제 그 잼버리 사태 이후에 뭔가 이제 징계성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가령 뭐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은 이제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과학 그러니까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16.6%가 삭감이 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SOC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우리나라 거예요.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어디가 증가를 했느냐. 예를 들면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건설 보상비 3,224억 원, 그리고 설계비 1,910억 원, 시설 부대비 229억 원 등 5,363억 원 사업비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5천억 넘게.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 역시 그리고 이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설계비로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설계비로 이제 100억 원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뭐 울릉공항, 제주 2공항, 백령공항 신설 등 이런 것들도 대부분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새만금만 이렇게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는 이거는 조금 지역 차별 아니냐 아니면 보복성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작진이 아까 그 삭발하는 뭐 사진을 또 준비한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북도 의원 14명이 뭐 삭발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입니다, 저게. 저게 오늘 사진입니까? 도의회 청사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면서 이제 전북 도의원 14명이 지금 머리를 이제 깎은 삭발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울고 계시고 지금 뭐 그쪽 지역의 뭐 정치 원로 등등등이 성명도 발표하고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 다른 지역은 예산이 이렇게 잘 잡힌 편인데 여기만 안 잡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더 좀 부글부글 비판론이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지역 차별론 내지는 그 잼버리 징계 성격, 보복 성격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KBS 의료진단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잠깐 듣고 와서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전라북도에서 요청한 많은 중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 증가를 시켰고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각종 SOC 주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문의 집행 성과를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점검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소요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다른 SOC 사업에는 예산을 줬다. 새만금만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정부 입장은 좀 어떤지도. 네, 그러니까 어제 일요진단에 나와서 추경호 부총리가 뭐 얘기한 것들 중에는 선거에 지더라도 건전 재정을 운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거를 앞두고 SOC 예산을 뭐 펑펑 퍼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역대 정부에 있었는데 현 정부의 기조는 건전 재정이다. 그래서 이게 건전 재정을 위한 그리고 사업의 어떤 재검토를 위한 것이지 이게 결코 뭐 보복성이나 뭐 이런 차별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새만금 발전 기본 계획도 2025년에 이제 다시 수립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제 예. 페이스북에다가 썼는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 기지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 계획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경제의 진정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빅피처를 제대로 그리자라는 건데 아까 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새만금 발전 기본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이거를 2025년까지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 일맥상통하는 뭐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만금 사업 기본 계획 그걸 다시 짠다. 그게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건가 보죠? 그렇죠. 그걸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만금 기본 계획은 이제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6조 1항에 따라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굉장히 많은 간척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지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바뀐 바가 있죠. 그러니까 예. 아, 과거에도요? 과거에도 좀 이제 바뀐 바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역사를 좀 훑어볼까요, 먼저? 예, 그러면 좀 말씀드리면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처음 시작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총 크게 보면 한 5번 정도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989년에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이 있었고요. 예, 지금 순서가 조금 이제 그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리고 예, 그 역사, 조성 사업 역사 그래픽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예. 예, 제작진께서는 예, 과거에 조성 사업 그 계획. 예. 예, 1989년에 이제 이때 만들어질 때는 여기를 노태우 정부 때는 100% 다 용지로 쓰겠다. 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7년에 바뀌었는데 2007년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이때는 농지를 72%만 쓰고 28%는 산업 관광 용지로 쓰겠다. 아, 예,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989년 다시 말씀드리면 1989년에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이었는데 이때는 전체를 다 농지로 쓰겠다. 100%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뭐 황해 경제권, 생산, 교육, 물류 전진 기지로 하겠다라는 건데 뭐 기본 계획을 바꾼 건 아니지만은 그런 청사진들이 있었고요. 예. 2007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내부 토지 개발 기본 구상을 농지 100%에서 농지를 72%만 쓰고 산업 관광 용지로 28%를 쓰겠다. 아. 이쪽으로 조금 이제 산업 관광 용지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2011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바뀌는데 이때는 산업 관광 용지를 70%까지 늘립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확 줄어버렸군요. 예. 그렇고요. 2014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는 이제 글로벌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심지가 되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중간 경협 특구를 여기다 만드는 거였어요. 경제협력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하고의 교류를 이제 서해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사드 배치 이후로 이게 이제 다 전면 좀 흐지부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만든다라는 건데
건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국토가 좁잖아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고 그러니까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를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데 여기에 그런 장치 산업이라든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고 태양광 단지도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2025년에 이거를 또 바꾸겠다 이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봤는데 여러 번 바뀌었군요 이미. 예, 여러 번 바뀐 거 이거 그러니까 예, 글로벌 농지의 그 비율도 그렇죠. 많이 달라졌고. 글로벌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에 이제 이 정부가 초점을 맞추느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차례 이제 변경이 된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정부도 바꾸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그 청사진 같은 거는 물론 아직은 구체화되진 않았겠지만 예. 좀 뭐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크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는데 예. 이게 이제 권역이 4개가 있어요.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1권역은 산업연구용지, 그리고 2권역은 복합개발용지, 그리고 3권역은 관광레저용지, 4권역은 뭐 배후도시용지, 그리고 농생명권역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연구용지를 대폭 정부가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청사진이에요. 아, 1권역을 늘리겠다. 1권역을 늘리겠다. 예. 저게 한 전체 4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지금 저 산업단지를 분양을 했는데 새만금이 저게 지금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지가. 아, 기업들이 샀다. 예, 기업들이 예. 여기로 많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인세 소득세를 처음에 3년간 100% 이를테면 깎아준다. 그리고 그 이후 2년간은 50% 면제를 하니까 세금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을 하면서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지 미국에서만 제조를 해야 되는데 예. 핵심 광물에 준하는 구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를 맺은 국가에서 만들어도 이게 미국에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 맺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일종의 FTA를 우회해 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회사도 이제 들어오고 우리나라 회사도 뭐 LG화학, LS그룹, SK온 등 뭐 30개 기업들이 여기에서 지금 다 이 용지를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업단지 용지를 늘리는 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늘려야 된다라면은 2025년에 아예 기본 계획에다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뭐 다른 용지들을 다 줄이고 좀 산업 용지를 늘리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청사진인 거죠. 그럼 산업용지 늘리고 거기에 특히 2차 전지를 좀 특화시키겠다. 그렇죠. 2차 전지 특화 어떤 산업단지로 좀 키우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청사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그런데 그렇게 청사진은 마련했지만 예. 아까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까지는 예산은 저렇게 배정이 안 되고 조금 뭐랄까요, 좀 유보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뭐 논란이 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예를 들면 새만금 국제공항이에요. 네.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획을 지금까지 짰고, 그러니까 이 2019년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타가 BC 분석이 1이 안 나오면 원래 이게 통과를 못 하는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타를 면제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이 되려고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를테면 내부 연결도로 뭐 이런 것도 지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인입철도 뭐 이런 것도 지금 그 항만으로 도는 인입철도도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 연결해주는 이런 얘기. 철도를 얘기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돈이 깎인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거를 용도를 다 변경하고 하면은 이거를 내부 뭐 연결도로 이런 거는 새로 조정을 다 달라지겠죠. 달라질 예. 수도 있다라는 기존의 거예요. 그 예타를 저렇게 다 통과를 예, 예. 받았지만
밑그림을 다시 그리면 정부가 그러면 뭔가 계획도 다 수정될 거 아닙니까? 저 구체적인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내부 도로라든지 이제 항만에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예. 정부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삭감을 하고 좀 2025년까지 보자. 뭐 이렇게 좀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좀 계속 뜨거운 것 같고요. 예. 지금 어떻게 좀 뭐 논점이 잡히고 있습니까? 네, 뭐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만금 예산은 이거는 보복성 졸속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회에 제출한 정부 편성 내용하고 이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 새만금 뭐 공항이나 철도와 관련해서 이 기재부에서 설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삭감을 하면은 기존에 그만큼 삭감한 항목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고 공항 건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사업비를 편성했다라고 해놓고 이거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안 바꾸고 금액만 돈만 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복원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해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 이제 전북도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수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잼버리하는 사업은 별개다. 그래서 사업 보완은 가능하지만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폄훼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명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보복성 예산 삭감은 가짜 뉴스다. 예를 들면 장동혁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SOC 사업들은 잦은 총 사업비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여러 번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재검토를 하려는 거지. 이거를 잼버리와 무관하다. 잼버리나 뭐 보복성이다 이런 거하고는 지역 차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건 뭐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 뭐 올해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으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더 크게 보면은 정부가 밑그림을 그 기본 계획이라고 했나요? 그걸 그릴 때까지는 또 당분간 뭐 유보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은 국회는 예산을 삭감한 권한은 있지만은 증액할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과의 이 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볼 때 이게 증액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은 다른 예산들을 또 삭감을 하고 이러면서 좀 굉장히 국회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2025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은 내후년까지는 지금 이게 오리무중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 민심 그리고 내년 총선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경단체에서는 아예 이거 수문 다 열어가지고 갯벌을 좀 살려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탄소를 갯벌이 어마어마하게 저장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 감축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건데 이게 옛날보다 가치가 훨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부분의 지역을 산업단지는 일부 쓰고 나머지는 다 수문을 좀 추가로 만들고 개방을 해가지고 매립 면적을 좀 줄이자. 매립 면적을 줄이자. 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